오늘은 리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들이 XRP 레저에 대해 대규모의 AI 기반 보안 점검을 시작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XRP 레저 정말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죠. 12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세계에서 오래됐다는 건 과연 장점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이건 양날의 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우선 안정성 면에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억 개가 넘는 원장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왔어요. 처리한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무려 30억 건이 넘는 거래를 아주 원활하게 중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012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걸까요? 바로 그 오랜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베테랑의 딜레마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모든 오래된 시스템들이 그렇듯이 그 기반에는 10년도 더 된 과거의 기술적인 결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XRPL은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스마트폰 앱과는 좀 달라요. 오히려 거대한 은행의 핵심 시스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앱은 뭐 업데이트도 쉽고 바꾸기도 편하잖아요. 근데 은행 시스템은 수십 년 된 코드가 막 겹겹이 쌓여 있어서 수정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XRPL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튼튼하고 검증은 됐지만 그 속은 10년치 기술 발전이 켜켜이 쌓여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해진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완벽한 폭풍처럼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첫째, 앞으로 쏟아져 나올 새로운 기능들 때문입니다. AMM이나 대출 프로토콜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쓸만한 기능들이 추가되면 시스템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둘째, 바로 AI의 등장입니다. 요즘 AI 기술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코드에 숨겨진 버그를 찾아낼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기관들의 시장 진입입니다. 은행이나 큰 펀드들이 들어오려면 보안만큼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당장 대대적인 점검이 꼭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걸 좀 봐야겠죠? 예전처럼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아예 문제가 되기 전에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서 사냥하는 그런 선제적인 전략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AI가 모든 새로운 코드를 싹 훑으면서 공격당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고요. 그리고 사람이 코드를 검토할 때도 AI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예 AI가 해커처럼 네트워크를 직접 공격해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약한 고리를 찾는 거죠. 개발 과정 전체에 AI를 이렇게 촘촘하게 심어서 방어 체계를 몇 겹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지는 거죠.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AI 레드팀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회사 내부에 일부러 해커 역할을 하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팀의 유일한 임무는 진짜 해커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공격하고 뚫어보고 취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어요. 이 레드팀이 벌써 10개가 넘는 버그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개된 건 심각하지 않은 문제들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솔직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취약점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제 이건 체계적으로 고쳐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AI 도구 좀 돌려보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XRPL 생태계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그런 현대화 작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걸 집에 비유하자면요. 그냥 벽지 새로 바르고 가구 바꾸는 그런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이나 집안 전체에 깔린 낡은 배관을 아예 교체하는 대공사에 가깝습니다. 코드의 아주 깊숙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더 예측 가능하고 더 튼튼하고 또 앞으로 개발자들이 더 안전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리플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기준 자체를 높이고 여러 독립기관에서 보안 감사를 받도록 하고 버그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 즉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XRP의 재단이나 다른 연구원들과도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 위에서 뭔가를 만드는 모든 참여자들의 보안 기준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생태계 전체의 움직임인 거죠.
리플의 이 발표는 정말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꽤 이례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업데이트에는 새로운 기능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오직 버그 수정과 개선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기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화제몰이보다 이 기초 공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리플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같은 XRP 보유자나 이 네트워크의 미래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장점과 주의할 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신뢰거든요. 이렇게까지 보안에 신경 쓴다는 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죠. 또 미리 버그를 잡으니까 나중에 큰 사고가 터질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앞으로 나올 새로운 기능들도 훨씬 더 안전하고 퀄리티가 높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이건 인프라 공사지 당장 가격을 올릴 만한 화끈한 신기능 발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버그 10개 이상 발견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동안 리스크가 존재했었고 아직도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리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잖아요. 결국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해야만 진짜 안전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리플이 하는 일은 낡은 건물의 금간 기초를 보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올려놓을 거대한 마천루를 짓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걸까요? 제 생각엔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안전하게 지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 발밑의 기초가 정말 단단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야겠죠. في أكبر